안녕하세요. 이뻐이뻐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관절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또 겨울이 되면서 더 심해지잖아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출산을 해서 그런지 손이나 무릎 등 통증을 좀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저희 엄마도 평생 이 손이나 이 무릎 이런 관절 때문에 매일 병원을 가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특히 50대 이후에 폐경기에 시작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서 정말 속상한데요. 한 의학 전문지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55세 이상 인구의 약 80%가 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해요. 이 무릎 관절은요, 우리 몸에 있는 187개의 관절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강한 근육과 인대가 붙어 있어서요, 몸무게를 지탱하지만 손상을 입으면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나쁜 습관이요, 바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편은요,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과 또 좋지 않은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무릎에 좋은 또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일단 안 좋은 운동 중에서요, 첫 번째가 계단 운동이 있다고 해요. 저도 운동하려고 요즘 헬스장 못 가니까 지하철 탈 때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계단으로 다니면 심폐기능도 좋게 하고 또 수명도 연장시킨다고 하지만요, 계단 올라갈 때 체중의 5배, 또 내려올 때는 체중의 무려 8배 정도가 무릎의 하중에 실린다고 해요. 계단 올 때는 무릎을 심하게 굽이기도 하고, 또 내려올 때는 또 무릎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요, 등산인데요. 저도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등산을 자주 가곤 하는데, 제가 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등산을 포기하든지 무릎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등산이 안 좋다고 해요. 아무리 무릎이 좋으신 분들도 나중에 등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경사가 가파른 길을 걷다 보면 평지를 걸을 때보다 체중의 3배에서 5배가 되는 무게가 가해져서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등산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시려면 요즘 둘레길, 좋은 둘레길 너무 많잖아요. 둘레길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틱 꼭 하시고요. 스틱은요, 체중의 그 충격 분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스틱은 꼭 하시고, 또 무릎 보호대 꼭 하시고, 내려오실 때는요, 보폭을 줄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요, 요즘 홈트라고 해서 헬스장을 못 가니까 저도 스쿼트 하루에 100번, 마른 150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스쿼트가 또 무릎에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안 좋다고 해요. 이 운동은 또, 이 스쿼트는요, 무릎에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릎 많이 굽히는 운동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스쿼트를 하시려면 또 올바른 자세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좋은 스쿼트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머리를 들어 시선을 정면에 응시하고, 다리 사이는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하고, 상반신을 곧게 펴고요. 또 손은 허벅지에 올리든 드시든 편하게 하시고요. 무릎이 발끝보다 살짝 나올 정도만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앉았다가 하는 그런 동작인데요. 무릎만 살짝 굽혔다 펴는 운동으로서요,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고, 일어설 때는요, 완전히 일어서지 말고 살짝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일어서시면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가벼운 것 같지만 한 10번 정도 해보시면 등이 좀 펴지는 것 같고, 허리가 곧게 펴지는 것 같고, 만만치 않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운동은 무릎에도 좋지만, 제가 옛날에 허리 아팠을 때 이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또 네 번째가요, 무릎 굽혀서 하는 모든 것은요, 관절염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자식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구부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자식 생활을 하는 나라는요, 일본과 한국, 전 세계에서 딱 2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식이 아닌 입식 생활을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무릎에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첫째가요, 걷기 운동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굽는 이유가 척추 기립근 위축과 또 악화 때문이라고 해요. 걸으실 때 그냥 걷지 마시고요. 호흡 명상 하시면서 걸으면, 요즘은 산책 명상도 있잖아요. 호흡하면서 내뱉고 복식 호흡 있잖아요. 그런 복식 호흡 하시면서 걸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몸의 무게중심은요, 우선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옮겨가지고 걸으면서 좀 빠르게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요, 저도 이제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전거 타기를 좀 권장하시더라고요. 무릎에는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이 자전거 타기고요. 허벅지도 근육 강화시켜주니까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 얘기 들어보면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던 분이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자전거 타기로 취미가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는 뭐 저희 엄마도 집에 이렇게 자전거 하나 들어놓으시고 꾸준히 자전거 타기는 하시거든요. 무릎이 워낙 안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헬스장에 가면 그 레그 익스텐션이 있는데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좀 좋을 듯 해요. 이 운동은요.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관절이 아프기 전에 하시면 좋다고 해요. 세 번째가요. 무릎 통증에 좋은 운동으로는요. 스트레칭도 있겠지만 누워서 다리 들기라든가 또 이런 게 있는데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발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올렸을 때 한 10초 정도 있으시고 내릴 때도 뭐 힘드시면 한 10초 정도 있으셔서 이렇게 한 10회 정도 하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이 발목만 이렇게 굽히는 거 있잖아요. 발목만 머리 방향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 운동도 무릎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릎에 좋은 운동과 안 좋은 운동을 좀 알아봤는데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생선이 있는데요. 이런 등푸른 생선은요. DHA 성분과 오메가3가 좀 풍부해서요. 관절의 염증 감소와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미역이 있는데 미역의 그 미끄러운 부분에 그 알기산 성분이요. 뼈 조직 생성에 도움을 주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닭가슴살이 있는데요. 닭가슴살은 뭐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이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풍부한 건 이번에도 너무 잘 아시는데 닭가슴살의 단백질은요.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손상된 연골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이 부추가 있는데요. 부추에는 관절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천연 유황인 MSM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항염증 기능이 있고 또 세포인대 연골의 결합 조직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멸치가 있는데요. 멸치는 비타민C와 칼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뼈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멸치의 오메가3는요. 관절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편은 좀 관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부디 우리의 소중한 관절 열심히 운동하시고 관절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드셔서 튼튼한 관절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해피 프리티 하루 되시고요. 저는 불타는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